밤새 이불을 뒤척이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줄줄 셀 것만 같고 초조해서 잠이 안 옵니다. 민망해서 남들한테 어디가 아프다, 불편하다 말도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도 잠을 설칠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불편하긴 오죽 불편하고 잠을 못 자니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일상생활도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니 삶의 의욕도 자꾸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신 노신사 김명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두시고 이 영상에 집중하시면 건강한 100세 인생이 찾아옵니다. 밤마다 2번, 3번, 심지어 4, 5번씩 화장실 가느라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꿀잠은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수십 년간 이처럼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을 해결해 온 올해 82의 비뇨의학과 의사 강철민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꿀잠 습관에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이 지긋지긋한 병, 바로 야간요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비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밤에 몇 번 깨는 불편한 문제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야간요를 방치하면 당신의 건강에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거나 힘든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꿀잠 습관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지금 바로 누르시고 저와 같이 이 4가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서 다 함께 건강하게 100세 인생 누려봅시다. 야간요란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한 번 이상 깨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비뇨의학과 의사로 진료실에 수십 년간 있다 보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결국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야간요는 명백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수면 부족은 기본이고 삶의 질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멍하니 있다가 깜빡 졸고 그러다 다칠 뻔하고 집중력 떨어지니 책 한 줄 읽기도 힘들고 텔레비전 내용도 귀에 안 들어오죠. 기분도 괜히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매사에 의욕도 없어집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밤중에 비몽사몽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 다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도 어두운 데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데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그대로 누워 지내시다가 욕창 생기고 폐렴 오고 결국 더 큰 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간요를 방치했을 때 벌어지는 큰일의 시작입니다.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야간요가 밤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들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저녁 시간 이후의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주무시기 전에 물이나 음료, 과일 등을 많이 드시는 경우죠. 나는 물만 조금 마시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조금이 여러분의 방광에는 많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시는 커피나 술 같은 것들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해서 야간요를 악화시킵니다. 녹차와 같이 카페인이 들어간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저녁마다 친구분들과 차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셨어요. 습관 바꾸기가 참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또 복용하고 계시는 약 중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 일부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은 소변량을 늘리죠.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소변을 농축시키는 호르몬이 덜 나와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당뇨병 역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소변량이 늘어나 야간뇨가 심해지죠. 혹시 지금 드시는 약 때문에 혹은 숨겨진 질병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냥 지나치시면 병을 더 키우는 겁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소변이 나가는 길목인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밤톨만 하던 것이 계란만큼 심하면 귤만큼 커져서 요도를 꽉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을 줘야 나오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다 못 보고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으니 자꾸 마려운 느낌이 들고 결국 밤에도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거죠. 나는 아직 괜찮겠지 안심하지 마십시오.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이 겪는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는 소변이 아예 안 나와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과민성 방광이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나 급해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밤에도 깨는 거죠. 또한 출산 경험이 많으시거나 노화로 인해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이 아래로 처지거나 요실금 증상과 함께 야간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방광염을 자주 앓았던 분들은 그 후유증으로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생길 수도 있고요. 원래 여자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다더라. 애 많이 낳으면 그런다더라 하는 말,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비뇨의학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50여 년간 이 야간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처음엔 다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안일함과 부끄러움이 병을 키운 거죠. 몇 년 전 78배 이길수님께서 아드님 손에 이끌려 거의 반강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4~5번은 기본이고 많게는 7~8번까지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수년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더군요. 낮에는 당연히 졸음 때문에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좋아하시던 동네 경로당 회장직도 그만두시고 문밖 출입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 정정하시던 분이 앙상하게 마르셔서 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잡고 원장님, 이러다 내가 잠 못 자서, 아니 오줌 누다 죽겠습니다. 제발 잠 좀 푹 자게 해주시오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었습니다. 방광 기능도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소변이 시원찮았는데 그냥 창피해서 또 먹고 살기 바빠서 참고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그 참고 살았던 수십 년 세월이 병을 이렇게까지 키운 겁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생활 꿀팁으로 습관 개선을 병행하면서 지금은 밤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어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방광 기능이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않아 저도 참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어디 남자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이른이 간 넘으신 오숙자님은 외출만 하려면 그렇게 긴장을 하셨어요. 버스를 타도 언제 화장실 가고 싶을지 몰라 전전긍긍 친구분들하고 여행은 꿈도 못 꾸셨죠. 밤에는 2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니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고요.
원장님, 이러다 내가 말라 죽겠어요. 어디 나가는 게 무서워요? 하시는데 그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검사 결과 과민성 방광이셨죠. 여자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다며 수년을 참으셨다는 말에 제 가슴이 다 답답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함께 방광 훈련, 그리고 골반적은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지금은 밤에 한 번 정도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많아지셨어요. 얼마 전에는 친구분들과 온천 여행 다녀오셨다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모습에 저도 시름을 덜었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씩 늘더군요.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 이게 바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던 그 아찔함이구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꿀잠 습관 4가지를 더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효과가 있더군요. 여러분, 의사인 저도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자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평생 비뇨의학과 의사 강철민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꿀잠 습관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 모두 꿀잠 잘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저녁 식사 이후, 특히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는 목이 말라서 안 마실 수가 없다고요? 그럼 낮 동안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유지하되 저녁 시간 이후로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겁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에 밥 말아 드시는 습관, 밤에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국물도 다 수분입니다. 2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반드시 소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중배뇨법을 실천해 보세요.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한 후에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남아있는 소변을 짜내듯 보는 겁니다. 방광을 최대한 비우고 잠자리에 들면 밤중에 깨는 횟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를 안 해서 매일 밤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번째, 과민성 방광 등으로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은 방광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처음에는 5분, 다음에는 10분, 이렇게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방광 용적을 늘리고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무리하게 참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안전하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시다가 병을 키울 수 있어요. 4번째로 기억하실 꿀잠 습관입니다. 소변을 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인데 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케겔 운동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요도 주위 근육을 5에서 10초간 꽉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시면 요실금 예방은 물론 야간요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 제대로 안 배우고 대충 하시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문과 요도 주위 근육을 꽉 조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TV 보면서 틈만 나면 반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야간요 증상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병원 올 일이 절반은 줄어들 겁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간뇨가 계속되거나 특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심하고 소변을 봐도 계속 마려운 느낌이 든다. 또는 야간뇨와 함께 갑자기 체중이 줄고 갈증이 너무 심하다 할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비뇨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가 두려워서 병을 키우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정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음식 하나가 당신의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는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이 좋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전립선을 지켜주는 붉은 파수꾼입니다. 잘 익혀 드시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죠. 호박씨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많은 아연도 전립선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방광 건강을 위해서는 자극적이지 않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나 다양한 색깔의 녹색 잎채소에 많은 항산화 성분도 좋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을 주무십시오. 작은 식습관 변화가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결코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간곡한 경고와 조언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평화로운 밤을 되찾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생활 꿀팁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용기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창피하다고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그러다 병만 더 키웁니다. 저 강철민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부디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야간요와의 전쟁을 끝내고 매일 밤 편안한 꿀잠을 주무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이불 속에서라도 케겔 운동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밤 당신의 편안한 잠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잠 설치는 다른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밤과 여러분들의 방광을 지키는 비뇨의학과 의사 강철민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